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5년 전 제가 경주교육감으로 처음 취임했던 그때를 잠시 돌이켜봤습니다. 그때는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미화 선생의 사회로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들이 다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그 경기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톡쇼로 그때 취임식을 대신했었습니다. 벌써 제가 이제 만 5년을 지나고 이제 오늘부터는 6년째 교육감으로서의 임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저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책임들을 좀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오늘 아침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제는요, 정말 극적인 우리 한반도의 이 변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세 분이 판문점 그 자유의 집 앞에서 모인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이 꿈꾸던 미래, 특히 제가 통일부 장관을 하던 12년 전 그 당시에 정말 꿈꾸었던 그런 미래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정말 어제는 좀 잠을 제대로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어제의 일로, 어제의 그 만남으로 이제 한반도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를 제약해왔던 분단의 역사, 이제 비로소 그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본격적인 새 역사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1953년에 맺어진 정전협정 자체가 이젠 정말 그 시대가 가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평화체제의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사실 그렇게 열어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3년 전 준비를 해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3년 전에 아니고 4년 됐네. 4년 전에 준비해서 발행했던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통일시민 교과서가 드디어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한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아주 감동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저에게는 특별히 더 그런 감동이 더 컸습니다. 특히 돌이켜보면 제가 1988년 스위스 리온에서 열렸던 WCC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 그리고 N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 대표, 그리고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대표, 이 기독교 대표들이 3자가 모여서 했던 그 리온 제2차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회의 때 합의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매년 8.15 직전주의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의 주일로 해서 전 세계 기독교가 함께 기도하자 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회를 할 때마다 남북이 함께 만드는 공동기도문, 통일 기원한 공동기도문을 만들자 이렇게 약속해서 사실 그 기도문으로 8.15 직전주일에 이 남북 세 개가 함께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회 한 것이 지난 작년 8.15까지 계속되어 오는 역사입니다. 그건 정말 끊이지 않고 88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거든요. 대단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그 당시에 했던 것이, 죄송합니다. 이 종교적인 얘기를 자꾸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기독교가 선포했던 그 희년, 주빌리라는 그 선언이 성서에 보면 나와 있었는데
그 선언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고 그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 매 50년마다 새로운 희년, 기쁨의 해, 그게 기쁨의 해가 그냥 기쁨의 해가 아니고 사실은 해방의 해 같은 그런 의미의 역사를 만들어 왔었는데, 마침 그 88년에 우리가 합의한 것이 1995년,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된 지 50년이 되는 1995년을 한반도 평화의 그 희년으로 선포하자 해서 그 당시 그 선포를 했었습니다. 근데 1995년에 희년은 오지 않고,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정말 우리의 희년은 1919년 3.1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우리가 그 3.1 독립운동만 해도 남북이 함께했던 독립운동 아닙니까? 그때 남북이 갈라지지도 않았고, 남북이 함께 그 독립운동의 3.1운동 100년이 되는, 그야말로 두 번째 50년을 맞이한 이 100년에 드디어 우리에게 희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개인적인 소회를 먼저 밝히면서 공식적인 저희 제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PPT를 제가 준비해서 제가 본문을 읽고 PPT가 그거에 따라서 이어져서 여러분에게 화면을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꿈을 경기교육의 꿈으로 삼겠습니다. 민선 4기 경기도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경기혁신교육의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 특히 경기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교육은 지난 1년간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임기 중 추진할 역점 정책과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역 시민과 함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교육다운 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경기교육의 꿈으로 삼고 경기혁신교육을 통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교육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제가 추진해 나갈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중요 사항을 PPT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혁신교육 포럼으로 경기혁신교육 3.0을 실현하겠습니다. 경기교육은 혁신학교를 통해 학교 혁신 모델을 만들었던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기를 경기혁신교육 1.0으로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을 일반화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시기를 경기혁신교육 2.0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경기혁신교육을 학교라는 틀 속에서 그동안 운영해왔던 혁신교육을 마을로 확대해서 각 지역의 고유한 교육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경기혁신교육 3.0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은 그야말로 학교 안에서 시작했던 혁신교육을 학교 밖으로까지 확대하면서 그 지역사회 중심으로 발전해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혁신교육 1.0과 혁신교육 2.0 시기에는 혁신학교 수가 양쪽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의 교육 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학교 혁신의 다양화를 이루어내고 교육자체의 기반도 다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제 혁신교육 3.0 실천을 위해서 학교와 마을이 나서서
지역교육을 논의하고 만들어가는 지역혁신교육 포럼을 지역마다, 다시 말하면 각 시마다, 시군마다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포럼이 교육 자체를 이끄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교육 포럼 조례도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안에는 지역혁신교육 포럼의 공동대표를 교육장, 죄송합니다. 시장 군수, 시군의회 의장 등 지역 상황에 맞게 구성하고 여기에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세 사람이 2명을 뽑게 되는데 한 분은 학교의 대표, 또 한 분은 지역사회의 대표, 이래서 공동대표가 5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 혁신교육 포럼은 그 참석 의원을 지역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합니다만 대체로 50명에서 100명 정도로 규모로 조직한다는 내용을 담게 될 것입니다. 지역 혁신교육 포럼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교육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고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교육은 혁신교육 3.0이 안정적으로 확산되어 학교와 교과서와 학년의 구분을 뛰어넘는 미래교육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혁신교육 포럼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혁신학교가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걸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 27일 양평에 있는 서정초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양평 서정초등학교는요, 북한강 바로 옆에 연해 있는 아주 아름다운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찾게 된 이유는 이 학교가 서정마을 출판협동조합 말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정 초등학교는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마을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마을 어른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써서 책을 만드는, 그야말로 말꽃은 마을 전체가 학교이고 교과서이고 또 교사인 그런 학교를 만들게 된 것이죠. 말꽃은 말의 꽃을 피우다 또는 말의 꽃이 되다,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을 교사 모임에서 출발해서 아이들의 활동 속에서 부모들이 소통하는 모임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표제를 걸었다고 합니다. 너는 글을 쓰거라, 엄마 아빠는 책을 만드마 라며 마을 전체를 교육의 연장, 교육의 활기로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마을 이야기와 수수께끼를 그림책으로 만들어서 동생들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이것도 역시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이 책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책을 다 가져왔는데 제가 좀 늦었지만 또 책을 가져오셨으면 아니 이거 보는 거 책을 실물을 보는 건 똑같아요. 학생들이 직접 마을 이야기와 수수께끼를 그림책으로 만들어내는 건 정말 대견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수수께끼로 보면서 정말 아이들의 이 지혜와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역량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서정마을이라는 이 마을 이름은 서종이라는 말을 일본 통치 시절에 아름다운 우리말을 한자어로 표기한 것이었습니다. 본래 이름은 무너미 마을입니다. 무너미라는 게 물이 넘어 들어온다 하는, 물을 넘어서 온다 하는 무너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을 건너 넘어와서 있는 무너미 마을. 그러면 물이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또 이 들어오는 데는 무들이 마을. 그래서 그 학교는 이름이 수입학교입니다. 물이 들어온다. 얼마나 재미없겠죠? 무들이 학교.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말이.
난 그래서 맨 처음에 수입 학교가 있으면 수출 학교 돼 있나? 이렇게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말이 정말 저는 일제 통치 시절에 얼마만큼 천대를 받고 무시당하고 이것이 강제로 한자어로 대치됐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할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이 마을이요 특징이 있는 것이 한강 따라서 3.1운동도 그 지역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지역이 바로 이 문어미 마을이었습니다. 문어미 마을 앞에는 문어미 선착장이 있어서 배가 달 수 있고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3.1 독립운동도 일찍이 열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강을 건너는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 학생들이 직접 이 폐병 같은 걸로 이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 뗏목을 저으면서 강을 건너가는 그런 걸 하는데 이게 이제 폐병을 만드는 게 잘 못 가잖아요. 여러 명이 힘을 모아서 아무튼 강을 건너오는 그런 경험. 그리고 제 발로 걸어서 마을을 쭉 돌아가는 것. 원래 마을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통하는, 말이 있는, 그게 그래서 우리말로 마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걸 들어보면서 제 발로 마을을 걸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모아서 정말 마을 책을 만드는 멋진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일을 성공시킨 것이 교사 모임, 학부모 모임, 거기다 학부모 모임만이 아니고 학부모들도 아버지 모임, 어머니 모임 따로 모여가지고 이 모임들이 각각 이 일을 해서 여기까지 온 그야말로 살아있는 이야기들, 그걸 만들어낸 것이 혁신교육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그런 의미에서 교장 선생님께 이제 학교 이름을 바꿉시다. 서정초등학교라고 하지 말고 정말 문어미 초등학교. 실제로 우리말로 한다면 문어미 배움터. 그렇잖아요? 문어미 배움서당. 그것도 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됐건 나는 이 기회에 한번 학교 이름을 바꿨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서정초등학교 출판사를 협동조합으로 해서 출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서 서정초등학교 출판부도 만들었습니다. 이 사회도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사장이고 학부모 대표가 사무국장을 하고 학부모들이 다 이사를 대부분 하고 선생님도 이사를 했는데 제가 한 수 거기다 더 곁들였죠. 학생이사회도 좀 조직해 보시죠. 학생이사장, 학생사무국장, 학생이사들도 모여서 같이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한마디 거들고 왔습니다만 정말 물이 넘어 들어오는 마을, 그 아름다운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가운데 전복이 단어 가운데 하나가 아주 너무 멋진 단어가 있어서 이 가루개라는 게 있더라고요. 가루개. 여러분 어떤 거로 연상이 되십니까? 바닷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가루개. 이 갈대의 옛말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한글의 여러 이 언어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제대로 좀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과제가 아닐까. 저는 혁신교육이 이와 같이 혁신학교,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마을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혁신교육, 이미 혁신교육 3.0은 서정초등학교, 문어미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것이 우리들 교육이 살아있는 하나의 현장이고 미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 학교 주도형 종합감사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기교육은 2019년을 학교자치의 원년으로 삼아서
국가주도의 교육으로부터 벗어나 지역의 고유한 교육적 특성을 살리는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1월 교육공동체가 단위학교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5월에는 교장과 교육장 공모제를 채택해서 마침내 교장 공모제 대회 1대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학교 주도형 종합감사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적발 처분 중심 감사 체제를 예방 중심 학교 주도형으로 바꿔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주도형 종합감사는 단위 학교가 주도적으로 감사원을 구성해서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하고 시정하고 개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교직원 모두가 자신의 담당 업무를 매뉴얼에 따라 자기 점검도 하고 내부 감사관의 교차 점검과 외부 감사관의 확인 점검을 통해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적발이 아니고 학교의 변화, 변혁을 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교육청은 학교가 요청하는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감사 공무원을 지원해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담임 장학으로 취약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19년 2학기부터 33학교, 초등 23, 중등, 중학교 3, 고등학교 3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후 과정과 내용을 보완해서 2020년에는 더욱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감, 기초단체장과 시의원 선거권을 만 16세로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부터 16세 이상 청소년들이 교육감, 지자체장과 시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100년 전 3.1운동부터 4.19 민주혁명 촛불 집회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흐름을 바꿔온 주체는 다름 아닌 학생과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또 청소년들은 국민청원이나 집회에서의 발언을 통해 정치, 사회 문제 전반에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 민주주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선거에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실천해 나가고 이것이 세계 추세에 함께 동참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의 66%가 선거 연령 하향에 찬성하며 51.5%가 만 16세부터 교육감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에스토니아, 독일, 슬로베니아, 영국 등은 지방선거에서 16세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심지어 시장선거에 14세까지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뜻을 담아 만들어낸 민주주의가 미래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학교 체제를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직업교육 기본 틀을 새롭게 제안합니다. 이 체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를 연계하는 2 더하기 3 더하기 알파 체제, 가칭 마이스터 과정으로 제가 명명을 하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교육 환경 속에서 현재 직업교육의 시작 기간 방법으로는 숙련된 기능과 기술을 익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특성화고등학교 3년으로 우리가 기능인을 만들어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3년으로 고등학교는 마이스터인데 실제 졸업생들은 마이스터가 아닙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직업교육을 해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면 13학년까지 있기 때문에 이 대학 1년 과정까지 하는 셈이죠. 그 기간을 직업교육을 시켜서 완성된 직업인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번 차제에 직업교육 기본 틀을 변화시켜서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혁신할 과제라고 제안합니다. 이제까지 직업교육 과정에 대한 탐색도 없이 자기 진로에 대한 이해도 없이 고입 전형 시기에 수동적으로 또는 타의에 의해서 직업계교를 선택하고 교내 학습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취업으로 연결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와 일반고에도 직업과정을 개설해 선택 트랙을 다양화하고 학교와 지자체, 전문기관과 기업이 상생하는 직업교육 정책으로 2 더하기 3 더하기 알파 체제에 중고, 대학 연계하는 마이스터 과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이스터 과정은 진로 직업 숙련 과정으로 중학교 자유학년제에서 시작을 해서 2학년, 3학년에 본격적으로 이 직업계고, 직업 선택, 직업 훈련을 받아 나가도록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고등학교를 마친 다음에 필요한 분야에 따라서 대학 1년 또는 2년 또는 3년 과정을 연계해서 이어간다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기업체에서 구체적으로 일하는 시간도 현재 상황과는 전혀 달리 최소한도 수업 시간 시수의 적어도 50% 이상을 기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마이스터 과정은 특성화고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교에도 만들어서 일반 중학교와 일반 고등학교에도 학생들의 경우에 마이스터 과정을 택해서 직업계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희망 학생들에게 조기 직업교육 키트를 마련해주고 고등학교 유형과 상관없이 직업교육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며 국가와 기업이 기능 기술 분야 인재 양성에 대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은 누구나 평등한 출발선에서 교육받아야 합니다. 학교가 서열화되고 계층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존중하고 자신의 존재를 더 확인해 나가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모든 학생의 행복한 보편적 미래교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부연해 말씀드린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마이스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학교를 특정화시켜 왔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자사고, 특목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이미 시작했던 것처럼 학생들에게 어느 학교에서든지 그런 과정들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부천시에서 시작한 것은 학생들에게 교과 중점 학교를 통해서 교과 중점 과정을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했죠. 여기 외국어 중점학교, 과학 중점학교, 이 대학은 대학대로 이 논의를 시작해서 제가 제안한 이 새로운 마이스터 과정이라는 것을 좀 더 실천적으로 만들어가면 아무도 제 기대로는 2022년 정도에는 제 임기가 끝나는 그때쯤이면 또 어느 부분에서라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자간담회에서는 앞으로 3년 동안에 제가 해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관점들, 경기교육 3.0, 학교의 교육자치, 그리고
이 선거 연령을 낮춰서 정말 민주주의를 사회에서 실천하는 그런 학생들의 모임,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고 마지막으로 마이스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소질과 역량들을 길러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보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제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바로